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시장 흐름이 정말로 좋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조정에 대한 생각을 했었지만 그 생각에 대한 깊이보다 훨씬 시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0.6%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또 코스닥은 무려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좋지 않았었고, 지수 자체만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개별 종목들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빨간불이 보이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지 않죠? LG 엔솔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시장 흐름이 다 좋지 못했었고, 특히 조선주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2차전지 관련 기업 엔캡만 제외한다면 그다지 시장 흐름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8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짙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큰 변화는 없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래도 최근의 순매수 폭에 비해서는 많은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현대중공업,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또 하나오션도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지만 최근만큼은 그렇게 수급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IG넥스원, 하나비전, SK텔레콤, 삼성물산, 한화. 자, 우선은 이렇게 보니까 하나그룹주들, 특히 방산 관련주는 여전히 많이 매수하고 있고, 반대로 조선주는 오늘 많이 매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KB금융, LG화학, 포스코퓨처엠. 기관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었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많이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됐고, 일단 나스닥은 2만 포인트를 살짝 넘은 위치에서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S&P 500. 자, S&P 500은 0.2%의 상승과 함께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전날과 비슷했고요. 또 반도체는 무려 1.1%의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종가가 여기죠? 그럼 직전에 한번 크게 갭하락으로 출발했었잖아요. 그 갭을 모두 메우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밤부터 진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갭을 모두 메웠다는 것은 돌려서 본다면 단기간에 또 큰 급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 차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 인식들이 조성이 된다면 며칠간의 고점에서 횡보하고 나서 다시 또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내 시장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그동안 강했던 업종들, 다양한 업종들의 차익 매물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쉬었었고, 또 어제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반도체 관련주, 물론 그쪽도 조금은 빠지고 있지만 결코 많이 빠지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과열권에 접해 있는 만큼 분명히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과열을 시킬 때까지 시장을 관망한다든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내가 조금은 기다림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던 업종들, 당분간은 그런 업종들은 피하되 오늘 생각보다 주가의 흐름이 견조한 업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당분간은 그쪽 관련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흐름이 좋았던 2차전지 관련주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확인할 것이 많은 만큼 지금 당장은 선뜻 손이 나가는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1.4%로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전날과 비슷하네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우선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새로 나왔던 재료를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다면 반대로 정말 오랜만에 콘텐츠 관련주들 또는 한알령 해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터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 게임, 여행, 이런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은 정말 팩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표현이 되었던 만큼 조금 더 크로스 체킹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내용을 베이스로 본다면 중국에서 8년 만에 한알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큰 급등이 있었고요. 자, 대표적으로 엔터 기업이 있습니다. YG 엔터가 지금 12%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JYP도 마찬가지로 물론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시가 대비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도 5%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게임주를 보면 게임주는 오전장에는 반응이 나왔었지만 지금 오후장에는 꽤나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재료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알령이 풀릴 것이다 말 것이다, 그런 내용들은 과거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그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나왔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는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동일한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인지 관련주들이 오후장에는 계속 밀리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을 주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로봇, 방산, 조선, 반도체, 세상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시장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파급력을 미칠 것인지, 또는 정말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일단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것이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 70포인트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코스피도 돌파했었고 코스닥도 돌파했었죠. 때문에 분명히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잘못 매수한다면 엇박자를 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리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라고 해도 일단 RSI 지표가 50에서 60포인트 이 사이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정말로 적합한 업종이 생긴다면 제가 새롭게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수년 동안의 과거의 흐름을 보더라도 항상 과열권에서는 일단은 시장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RSI 지표를 한번 추가해 보시고요. 과거에 상단의 7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그때는 어떤 흐름이었는지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참조가 되었다면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때죠. 그래서 오늘 조선주라든지 로봇 관련주 굉장히 차익 매물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또는 하나오션 모두 크게 주가에 급락이 나오고 있고, 자, 또 로봇 관련주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업황과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며칠간의 조정을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6%, 또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7%, 반대로 한미반도체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대장주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오늘 시장이 빠진다고 해도 그 수급의 물줄기가 반도체를 지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반도체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하방 지지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전략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업종에 맞춰 적용을 시켜보시고요. 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시장이 충분히 과열권에 들어왔다. 그 때문에 며칠간의 조정을 조금은 기다려보고, 물론 제 생각과 달리 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냥 그대로 관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수익을 못 낸 것뿐이지 결코 손해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있게 시장을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 아무튼 시장에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온다면 저는 그 구간은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주들, 로봇, 방산, 조선, 이 업종들의 재료가 죽지 않았다면 그쪽을 다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업종의 재료가 좋다고 해도 우리가 얼핏 보더라도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은 필히 한번 조심해 보시고요. 조정이 아닌 단기 고점으로서 인식들이 바뀔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조선주는 투자 하향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한몫을 하는 것 같고, 하나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에서 지금은 중립적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결국은 업황이 좋다고 해도 그 업황 대비 주가가 너무나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나, 그 의견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은 건전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RSI 지표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 들어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최근에 너무나 시장이 좋다고 해서 너무나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조금은 경계를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추세를 보더라도 이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은 눌렸을 때 그때를 잘 포착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